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수열의 7항을 추측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자는 1로 통일되어 있고 분모만 2, 4, 6,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1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2분의 1,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일곱 번째 항은 그러면 2 곱하기 7분의 1이겠다. 그래서 14분의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첫 번째 항은 양수이면서 1이고 두 번째 항은 2인데 음수죠. 세 번째 항은 3인데 양수, 네 번째 항은 4인데 음수.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5가 되겠죠. 지금 숫자는 1, 2, 3, 4, 5 커지고 짝수일 때만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7항은 7이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공차가 3만큼 커지고 3만큼 커지고 3만큼 커지니까 얘는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AN은 7 플러스 3의 n-1이다. 자, 그러면은 3n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자, 그러면 얘는 AN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배의 n-1 그러면 2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고, 자, 지금 5를 곱해주면 되고 5를 곱하면 되고 5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공비가 5인 상황이니까 AN이라는 일반항은 첫째 항 1 곱하기 5의 n-1제곱. 그래서 5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AN은 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자, 세수 5, x-3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차 중항을 이용해보면 이 x라는 게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얘가 2가 되니까 x는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 중항을 이용해주시면 y제곱은 16,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이 y에 대한 부호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4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7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얼마인지 구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가 7개고 첫째 항이 2니까 4 마이너스 5 곱하기 7 빼기 1 해서 6.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6이니까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91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128, 64, 32, 16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2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분의 1분의 첫째 항 128이고 1-2분의 1의 7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계산하시면 2분의 1분의 자, 얘 그냥 분배해 주시면은 128-1 그러면은 2분의 1분의 127이니까 계산하시면 254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6번부터의 문제들은 제가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항 구에서 푸는 문제 풀이로 쭉 풀이를 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꼭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이할 거고 그 다음에 합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 있죠. 등비 수열의 합공식, 등차 수열의 합공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합공식을 이용해서도 풀어보고 아니면은 이제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문제 풀이로도 한번 풀이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반항과 합 공식만 제대로 알아도 문제를 다 풀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요거에 더 초점을 맞춰 주시고 처음에 푸실 때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숙달이 된 후에 내가 이제 나는 조금 더 다양한 풀이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풀이해주는 문제 풀이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에 문제 보시면, 자,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 잘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항이 4고, 7번째 항이 16이다. 자, 그러면은 일반항을 이용해 주시면 a 더하기 2d가 4라는 얘기고, a 더하기 6d가 16이다 이런 얘기죠.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주시면 4d가 12가 돼서 d의 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d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a 20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20은 첫째 항 일단 일반항을 먼저 구해보시면 a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공차 d가 3이니까 3의 n-1, a2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곱하기 19 계산하시면 5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a2가 3이고 a10이 마이너스 13이다. 자, 그럼 얘도 a 더하기 d가 3이 되는 거고 a 더하기 9d가 마이너스 13이다. 아래식에서 위의식 빼주시게 되면 8d는 마이너스 16,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d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5가 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일반항은 5 마이너스 2배의 n-1. 자, 그러면은 20, a20이라는 것은 5 마이너스 2 곱하기 19, 그러면 마이너스 3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항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등차 수열에서는 자, 요 차이, 3과 7의 차이, 그래서 7에서 3을 빼면 4가 되죠? 그러면 공차도 4d만큼 계산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4d가 나오는 거고 16에서 4를 빼주시면 1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첫째 항을 구하지 않고 바로 20이라는 것은 A7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13번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20에서 7을 빼주면 13이니까 A7에다가 13D를 더해주면 20번째 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A7이라는 것은 16이었고 더하기 D가 3이었으니까 39, 그러면 55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난 A7이 싫다. 그러면 A3에다가 공차를 17번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첫째 항을 구하지 않더라도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차는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공차는 구해야 되고, 이 공차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계산해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A10, A2가 있죠? 그러면 10에서 2를 빼면 8이잖아요? 그러면 8D가 마이너스 13에서 3을 뺀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돼요.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A20이라는 것은 꼭 첫째 항을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10번째 항을 기준으로 삼으면 10D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D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0, 그러면 마이너스 33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항의 차이만큼 공차가 차이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도 일단은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 표현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 더하기 A5가 26이다. 자, 그럼 A3이라는 건 A 더하기 2D가 되는 거고, A5라는 건 A 더하기 4D가 됩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6D가 되고, 얘가 26이다. 자, 그 다음 A4라는 건 A 더하기 3D가 되고, A7이라는 건 A 더하기 6D가 돼서,
자, 얘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d가 되고 마이너스 12다. 그러면 d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d가 4니까 대입하시면 2a 플러스 24가 26이 돼서 2a가 2니까 a는 1이다. 자, 따라서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1 더하기 4의 n-1이 되고 이 값이 92가 되는 값을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4의 n-1이 93이 되는 거죠. 92가 되고 n-1은 자, 4 나눠주시면 23이 돼서 n은 2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24항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방식에 의하면 A4 빼기 A7, 그러니까는 A7 빼기 A4라는 게 뭐랑 똑같아지냐면 얘가 3D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음수니까 3D는 그러면 12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A3 더하기 A5라는 것을 보시면서 3과 5의 가운데는 4라는 게 있네. 얘는 등차 중앙에 의해서 2A4구나. 그래서 얘가 26이다. A4라는 게 A 더하기 3D니까 2A4는 2배의 A 더하기 3D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 전개하시면 2A 플러스 6D가 되는 거니까 이 식과 이 식이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반항 표현으로 풀어도 좋고, 아니면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A4강,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의 A4강 26이 되는 거니까 A4강 13이 됩니다. 여기다 13 대입하시면 A7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은 25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3칸 3D가 12구나. 요것을 가지고 이제 93은 몇 번째 나올지를 한 번 더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일반항을 구해놓고 푸는 게 요 계산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굳이 가는 것보다는 요 일반항 풀이가 더 편하긴 할 텐데,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제가 보라색으로 푸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자, 11과 35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도 그냥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를 했었는데, 요런 거를 이제 등차 중앙으로 풀이해도 좋고 아니면 일반항 풀이를 해도 좋고, 그래서 등차 중앙을 이용한 풀이 첫 번째 일단 해보시면은 이 B가 11 더하기 35가 돼서 46이 되니까 B의 값이 2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것은 11 더하기 B니까 B가 23이어서 34. 그러면 A는 17. 자, 그 다음 이 C라는 것은 35 더하기 B가 되고 B가 23이니까 58. 그래서 C는 2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항 이용해서 풀이를 한다면, 자, 35라는 것이 몇 번째 항이 될 거냐면 얘가 제5항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첫째 항이 11이고 4D를 해주면 얘가 3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D가 24니까 D의 값이 6이다. 공차가 6이니까 11에서 6 더하면 A는 17, 또 6 더하면 B는 23, 또 6 더하면 C는 29. 이렇게도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항 표현까지도, 그러면 AN이라는 수열 일반항은 11 더하기 4의 n-1, 그래서 4n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왜 보여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항이 3개가 더 추가됐으니까 그냥 등차 중앙으로 풀든 뭐 이렇게 풀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한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뭐 30개를 넣었을 때, 20개를 넣었을 때 그때 공차를 구하라든지, 아니면은
20개를 넣었을 때 뭐 중간에 A 19의 값을 구하라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는 요 일반항을 구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씩 계속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라색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제 생각엔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풀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첫째 항이 9인 등차 수열 AN에서 3항과 5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3항과 5항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니까 A3이 마이너스 A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중에 양수인 것을 한번 내가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9에서부터 시작하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공차가 계속 더해지던지 계속 빼지던지 하는 상황이니까 커지면 계속 커져야 되고 작아지면 계속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3항이 양수, 5항이 음수라고 하면 점점점 작아지는 추세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3항이 음수고 5항이 양수면 첫째 항이 9였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는 등차 수열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3항이 무조건 양수, 그 다음에 5항이 무조건 음수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일반항 풀이를 한번 해보면 A 더하기 2D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A가 마이너스 6D가 돼서 그러면은 18은 마이너스 6D, 그러면 D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첫째 항 알았고 공차 알았으니까 합공식 쓰시면 2분의 10에다가 18 마이너스 3 곱하기 9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약분하면 5가 되고 18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요거 2항 한번 해보시면은 A3 더하기 A5가 0이죠. 자, 그 말은 A3 더하기 A5가 0이라는 말은 이 A4가 0이란 얘기니까 A4가 0이다. 따라서 A 더하기 3D가 0이란 얘기고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렇게도 풀이를 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풀이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문제 풀이들을 잘 판단을 해보시고,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합공식 이용해서 S5가 의미하는 바, S10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풀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자, S5라는 것은 항의 개수 5개, 그 다음 첫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2A, 그 다음 공차도 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플러스 4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배에 A 더하기 2D가 되고 이 값이 40이다. 자, 따라서 A 더하기 2D는 8이라는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고, 자, S10이라는 것은 2분의 10에다가 2A 플러스 9D가 돼서 얘는 5배에 2A 플러스 9D가 얼마냐면은 155다. 그 말은 A 플러스 2A 플러스 9D가 31이란 얘기가 되겠죠. 위의 식에 2배 해주시면 2A 플러스 4D가 16이 되고,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면 5D가 15, 그러면 D는 3이다. D가 3이니까 A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10이라는 것은 첫째 항 2에다가 공차 D를 9번 더해주는 거니까 29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그냥 합공식 이용해서 푸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자,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S5라는 것의 의미는 A1, A2, A3, A4, A5를 더해준 거니까 얘가 40 이렇게 된 거고, S10이라는 것의 의미는 A1, A2, A3, A4, A5, 그 다음에 더하기 A6, A7, A8, A9, A10인 거죠. 얘가 지금 155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이만큼은 지금 이미 40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A6이라는 것은 A1을 기준으로 공차를 5번 더해주시면 되고, A7이라는 건 A2를 기준으로 5번, A8은 A3을 기준으로 5번, A9는 A4를 기준으로 5번, A10은 A5를 기준으로 5번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A6부터 A10까지의 합이라는 것은 25D 플러스 A1, A2, A3, A4, A5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또 40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25D 플러스 80이 155다. 그러면은 25D가 75니까 D가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 A를 구해야 내가 A1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요 식으로 돌아와서 요 계산을 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풀이로 설명할 것으로 이 S5와 S10을 내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5라는 것은 A1, A2, A3, A4, A5를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뭐 등차 중앙을 이용해줘도 좋고, 아니면은 자, A2라는 것은 A3에서 D를 빼주면 얘가 A2입니다. 자, 그 다음 A1이라는 것은 A3에서 2D를 빼주면 얘가 A1이에요. 자, A3 그대로 쓰시고, 자, A4는 A3에다가 D를 넣으면 되고, A5는 A3에다가 2D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쭉 더해보면 A3만 5개가 남게 되고, 그래서 5에 A 플러스 2D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D가 3이 되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문제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S10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S10은 A1부터 A2, A3, A4, A5, A6, A7, A8, A9, A10인데, 자, 중요한 건 S5는 항이 5개니까 가운데 들어갈 항이 세 번째 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0번째에서는 지금 가운데 들어갈 항이 딱히 없죠? 그러면 가운데쯤에 있는 이 두 가지 항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에서 한 것처럼 A1이라는 것은 A5를 기준으로 D를 4번 빼주시면 되고, A2라는 것은 A5를 기준으로 D를 3번 빼주시면 되고, A3이라는 건 A5를 기준으로 2번, A5 빼기 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쪽은, 이 뒤쪽은 A6을 기준으로 해서 A6에다가 D를 더하고, A6에다가 2D를 더하고, A6에다가 3D를 더하고, A6에다가 4D를 더하고, 그러면 D가 다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2배의 A5 더하기 A6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A5 더하기 A6이라는 것은 5배의 A5 더하기 A6이고,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5에 A5 플러스 A6이라는 건 A5는 A 플러스 4D, A6은 A 플러스 5D, 그래서 5배에 2A 플러스 9D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5에 A 플러스 2D라는 식과 5에 2A 플러스 9D라는 식은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요 식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바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 식이 많이 길어진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익힌다면은 그냥 S5는 5A3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S10도 그냥 A5 더하기 A6의 5배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시로 예를 들어서 S7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7, 1부터 7까지의 가운데 있는 숫자는 4니까 A4가 몇 개 있을 거냐면 7개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S12다. 자, S12라는 것은 가운데쯤에 A6과 A7이 있겠죠. 1부터 6까지, 7부터 12까지가 정확하게 6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지금 항해 개수가 총 12개니까 6개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2개니까 요거 1개, 요거 1개 해서 총 12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식을 좀 표현할 수 있다면 계산이 조금은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하시면 요 합 공식을 이용한 이 계산이 조금은 간편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첫째 줄이 24석, 그 다음 줄부터 3석씩 늘어나서 20번째 줄까지 배치되어 있다. 자, 총 관람석 수를 구하시오. 자, 이 말은 첫째 항이 24고 공차가 3이고 그러면 20개의 항을 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2분의 항의 개수 20개, 그 다음에 48 플러스 3 곱하기 1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여기 10되고 48 더하기 57 곱하기 10인 거죠. 자, 그러면은 48 더하기 57은 105가 되고 곱하기 10이니까 1050. 그래서 1050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항 이용해서 표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을 꼭 구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등비수열이니까 자, A2는 첫째 항 A에다가 공비 R을 한 번만 곱해준 게 루트 3이다. A5는 A에다가 공비 R을 4번 곱해준 게 마이너스 9다. 자, 그러면 얘는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래 식에서 위에 식 나눠주시면 R 세제곱이 되고 루트 3분의 마이너스 9. 유리화하시면 마이너스 3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루트 3이라는 건 마이너스 3의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니까 R이라는 것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공비 R이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알았으니까 첫째 항 A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9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8번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8제곱. 그러면 얘는 결국 3의 4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81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2번 보시면 A4는 10, A7은 80이다. 자, 그럼 얘도 A R의 세제곱이 10이고 A R의 6제곱이 80이다. 자, 그럼 아래식에서 위에식 나눠주시면 R 세제곱은 8이 되니까 R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R이 2가 됐으니까 대입하시면 A라는 것은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A9라는 것은 첫째 항 A 곱하기 R의 8제곱. 그러면 4분의 5 곱하기 2의 8제곱 하시면 되겠고, 얘는 2의 제곱이죠. 2의 6제곱. 5 곱하기 2의 6제곱 해주시면 32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항 구해서 문제 풀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도 똑같이 A5라는 것은 A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비 R을 3번 곱하면 됩니다.
그 말은 A2분의 A5가 R3제곱과 같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A4분의 A7이 R3제곱과 같다. 자, 그래서 아까 등차 수열에서는 이 항의 차이가 공차와 같다. 공차의 개수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등비 수열에서는 나눗셈이 공비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관계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에 대하여 이런 문제 표현 잘 보시고,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2고,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16이 성립할 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를 합공식으로 먼저 풀이를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일단 그 전에 합공식을 내가 R-1분의 첫째 항 A에다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2가 된다 이렇게 쓰고 싶죠. 그러면 R이 1이 아니라는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R이 1이면 어떨까요? 자, R이 1이라고 한다면은 A1이나 A2나 A3이나 똑같고 A4, A5, A6도 다 똑같겠죠? 얘네 둘의 합이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다르니까 R이 1은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나가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R-1분의 자, 첫째 항이 A4죠. 그 다음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16이다 이렇게 되는데 A4라는 게 A1의 R 세제곱이니까 이만큼 지금 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2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R 세제곱이 8이구나. 따라서 R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R이 2가 됐으니까 대입하시면 첫째 항 A1은 7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의 값을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공비가 R제곱인 4인 등비 수열인 거죠. 그래서 4-1분의 첫째 항 A1에다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여기가 7분의 2 곱하기 자, 여기가 3이고 자, 얘는 63. 약분하시면 21이니까 계산하면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게 그냥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합공식 이용하는 상황인 거고, 자, 얘를 어떻게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면은, 자, A4라는 것은 A1에다가 공비R을 3번 곱한 거고, A5라는 것은 A2에다가 공비R을 3번, A6이라는 건 A3에다가 공비R을 3번 곱한 거죠. 그래서 얘가 R세제곱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구나. 그래서 2R 세제곱이 16이 되니까 R세제곱은 8이다라는 관계식이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R이 2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A 더하기 2A 더하기 4A가 2다 이런 관계식을 또 쓸 수 있는 거겠죠. 첫 번째 식을 이용하시면. 그래서 여기서 A가 7분의 2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항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합공식 안 쓰고도 우리 충분히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수 4A, B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A, B, 4는 등비 수열을 이룰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2A는 4 더하기 B라는 걸 알 수 있고,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B제곱은 4A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2A니까 2배의 B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B제곱은 2B 플러스 8이고 이항하면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러면 B가 4가 되든지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첫 번째 B가 4라고 한다면 대입했을 때 A도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 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B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B가 마이너스 2면 2의 2가 2가 돼서
A는 1이다.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마이너스 27일 때 세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첫째 항을 A, 그 다음 것을 AR, 그 다음 것을 AR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했더니 7이 된다는 거고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27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A 여기서 3개, R도 3개, AR에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니까 AR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라는 것은 R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대입하시면 R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R분의 3 곱하기 R제곱이니까 9가 7이다. 이렇게 되겠죠. 죄송해요. 여기서 9가 아니라 AR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AR 곱하기 R.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R.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7. 자, 영변 R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3R 제곱은 7R이 되고 이하하면 3R 제곱 플러스 10R 더하기 3은 0. 1, 3, 3, 1 플러스 플러스. 자, 그래서 R이 마이너스 3이 되든지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자, R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A가 얼마냐면 A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R은 마이너스 3, 그래서 9. 그래서 1, 마이너스 3, 9. 요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고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A가 9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그래서 어찌 됐든 R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든 세 개의 수는 1, 마이너스 3, 9가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3, 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1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은 S3분의 S6이 126이다. 자, S4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도 그냥 합공식 이용하시면 R-1분의 A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분의 R-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12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공비 R이 1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R이 1이라고 한다면 S3은 3A가 되고 S6은 6A가 돼서 S3분의 S6은 2가 될 수밖에 없는데 126이라고 했으니까 전혀 다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래서 R은 1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R 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R 세제곱 마이너스 1, R 세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싹 다 약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R 세제곱 플러스 1이 126이니까 R 세제곱은 125, 그래서 R은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S4라는 것은 자, S4는 5-1분의 첫째 항 1에 곱하기 5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4분의 624니까 156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합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S6이라는 것은 A1, A2, A3, A4, A5, A6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요만큼이 S3인 거고 자, 그 다음 A4는 A1의 R세제곱 A5도 A2의 R세제곱 A6은 A3의 R세제곱 그러면 S3 더하기 R세제곱에 A1, A2, A3이 되고
얘도 S3이죠. 그러면은 S3 더하기 R 세제곱 S3이니까 S3으로 묶어주시면은 1 더하기 R 세제곱이다. 그러면 S3 나눠주시면 S3분의 S6이라는 건 1 더하기 R 세제곱과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공식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아까 착각해가지고 S3? 얘 3A2겠네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풀이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정석대로 자, 우리가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AN을 어떻게 구하냐면 SN에서 SN-1을 빼주죠. 그러면 9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에서 9 곱하기 2의 n-1제곱 플러스 K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9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묶으면 앞에서 2 남고 뒤에서 1 남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는 것이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이라는 것은 S1과 같으니까 18 더하기 K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말은 이 값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 n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그 값이 얘랑 일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 더하기 K가 뭐랑 똑같아지면 되냐면 여기다 1 대입한 9랑 같아지면 돼서 K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풀이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지난번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우면서 등비수열의 합의 꼴이 어떻게 되냐면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꼴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식 또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N이라는 게 9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니까 얘가 9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꼴로 표현이 되어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전개하시면 9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9니까 K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AN이라고 하자. 자, 수열 AN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자, 얘는 일단 처음에 뭐가 같아지는지 모르니까 나열하세요. 1 대입하시면 2, 그럼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표현한 거니까 2, 5, 8, 11, 14, 17, 20, 23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것은 B는 1 대입하시면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니까 8, 13, 18, 23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같아지는 A 교집합 B의 원소에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8이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N의 첫 번째 항은 8입니다. A1은 8이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수열이 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로 같아지는 항이 2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를 더해주면 23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얘는 공차가 15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15에 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라는 숫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꼭 이걸 다 나열해 봐야 될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 지금 얘가 공차가 3이죠. 지금 얘가 공차가 5입니다.
그러면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가 공차가 된다는 거죠. 교집합에. 왜냐면 얘는 3마다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거고 얘는 5만큼씩 계속 커지는 거니까 15가 지나가야 다시 또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공차가 15가 된다는 것은 이 3과 이 5를 통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얘가 100보다 언제 커지는지 찾고 싶습니다. 자, 15의 n-1이 92보다 크면 되고, 자, n-1이 15분의 92보다 큰데 15분의 92는 대략 6. 얼마 얼마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n이라는 것은 7. 얼마 얼마보다 크다. 그러니까 8번째 항부터 10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제 8항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공차 15를 어떻게 내가 찾아낼 것인가. 이 8이라는 값은 어쩔 수 없이 좀 나열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바로 딱 띄어서 8이 되겠네 라는 게 보이면 어쩔 수 없는데, 안 보이면 그냥 나열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 15라는 공차를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이걸 꼭 나열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서 내가 얘는 공차가 3인 것과 공차가 5인 것의 교집합인 거니까 공차가 15인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한 3가지 정도 풀이를 해볼 거고, 가면 갈수록 더 단축되니까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합공식 이용해서 풀이할 겁니다. 자, S5 계산하시면, 자, S5라는 것은 2분의 항의 개수 5개, 그 다음 첫째 항이 30이라고 했으니까 60 플러스 4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S11은 2분의 항의 개수 11개, 그 다음에 60 플러스 10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 계산하시면 300 더하기 그 다음에 20D는 660 플러스 110D. 자, 그러면 90D는 마이너스 360, 그러면 D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항 알았고 공차 D 알았으니까, 자, SN이라는 것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 60 마이너스 4n 플러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n에 64 마이너스 4n 플러스 64, 그러면 약분하시면은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2n이 되고, 자,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마이너스 2에 n제곱 빼기 16n,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n-8의 제곱 플러스 128이다.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따라서 n이 8일 때 최대값으로 128을 갖는다라는 거고, 주의할 사항,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128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 n이 자연수인지를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쭉 풀었더니 SN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2n 제곱 뭐 플러스 30n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n 제곱 빼기 15n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2분의 15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225. 그러면 2분의 225가 최대값이네 라고 풀면 틀린다는 거죠. 왜냐면 n이 2분의 15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n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2분의 15니까 7.5죠. 그러면은 n이 7일 때 또는 n이 8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다 라고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고, 자, 얘를 어떻게도 한번 풀어볼 거냐면, 아까 S5라는 건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S5라는 것은 5배의 A3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S11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S11의 가운데 있는 숫자는 6이죠. 그래서 11A6과 같다. 그래서 얘는 5A 플러스 10D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11에 A 플러스 5D니까 11A 플러스 55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6a는 마이너스 45d가 되고 양변에 6 나눠 지금 a가 30이니까 6 곱하기 30은 마이너스 45d d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가지 더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상황에서 S5와 S11이 같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SN이라고 하는 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PN제곱 플러스 QN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2차 함수 형태에서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최대값이 주어질 거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S5랑 S11이 같다는 거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사실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1일 때, 여기가 n이 1일 때 S1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고, 2일 때 S2라는 값을 가질 거고,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점들만. 모양은 이런 위로 볼록한 모양일 건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점들만 이렇게 하나씩 찍힐 겁니다. S5랑 S11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 어찌됐든 꼭지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선이 있어서 5일 때 있을 거고 11일 때 있어서 여기가 S5이자 S11이 되는 값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5와 11의 중점이 얼마예요? 8이 되겠죠? 자, 따라서 꼭지점이 8일 때 갖는다. 그래서 SN이라는 것은 PN제곱 플러스 8PN 8일 때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6P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냐면 30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A1은 반드시 S1과 무조건 같기 때문에 대입하시면은 P-16P가 마이너스 15P가 되고 얘가 30이다. P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SN은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2n이다 라고 나오면서 우리가 아까 구했었던 이 식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런 계산 과정 없이 요 식을 조금 더 손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풀이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 왜 저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이렇게 주어진 등차 수열 AN, PN에 대해서 A3과 B5가 같다. 자, K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A3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SN이라는 게 첫 번째 건 KN 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TN이라고 쓸게요. 자, TN은 N제곱 플러스 K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3이라는 건 S3에서 S2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K 플러스 3에서 4K 플러스 2를 빼주시면 5K 플러스 1이 나오고, 자, B5는 T5에서 T4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5 플러스 5K에서 16 플러스 4K를 빼주시면 되니까 9 플러스 K다 이렇게 돼요.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5K 플러스 1은 9 플러스 K가 되니까 이항하면 4K는 8. 그래서 K의 값은 2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항들을 구하시면 되고, 얘를 굳이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풀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번 보겠습니다. 자, 물이 어떤 여과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유해 물질의 양이 20%씩 줄어든다. 자, 100g이 포함된 물이 여과기를 n번 통과했더니 10g 이하가 되었다.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남아있는 양은 5분의 4만큼씩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100 곱하기 5분의 4의 n제곱이라는 것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나는 풀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양변에 100 나눠주시면 5분의 4의 n제곱이라는 것이 10분의 1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풀 수가 없으니까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 주시게 되면은 로그 5분의 4의 n제곱이 로그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n 로그 4 빼기 로그 5라고 쓸 수 있고, 자,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n이라는 것은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로그 n이라는 것은 로그 5 빼기 로그 4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좀 어렵다면은 5분의 4는 10분의 8이니까 여기를 10분의 8로 쓰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기가 로그 8 빼기 로그 10 그러면은 1 빼기 3 로그 2가 되겠죠. 그러면 n이 1 빼기 3 로그 2 1 빼기 0.9030 빼주시면 되는 거고 0.9030을 빼주시면은 9, 10, 7, 9, 0,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097 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97분의 100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97분의 1000이니까 n이 10이라고 하면은 97분의 1000 했을 때 얘가 97분의 97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97분의 970 더하기 97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얘가 10점 얼마 얼마라는 숫자인 거예요. n이 10점 얼마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자, 따라서 n의 최소값은 11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은 사실 로그 함수의 성질, 로그의 성질에서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형태고 여러분들이 이 표현만 잘 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다양하게 풀이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면서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